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8월 2일이고요. 펠로시는 대만행, 내 주식은 나락행이라는 다소 라임을 좀 살린 제목을 통해서 오늘 국내 시장과 그 다음에 삼성 SDI 주가 전망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52% 내린 243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포인트 내린 80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세지면서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동안 코스피가 계속 이제 며칠째 반등을 하다가 미 증시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목으로 뽑은 이제 펠로시 대만행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그 매물이 수익 실현을 통한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소폭 하락한 243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갔다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도 그렇고 투자 심리도 그렇고 조금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도 주식에서는 좀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ISM 7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6월 대비해서 0.2% 감소한 52.8포인트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2020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ISM 지수 발표와 함께 그 다음에 미 증시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보였죠. 7월 한 달간의 뉴욕 3대 증시가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 증시는 어제 새벽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지수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혼조세를 보면서 이제 미 증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미 증시가 오를 때는 또 따라 오르긴 하는데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미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 국내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좀 지금까지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는 환율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크게 오르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 증시보다는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 증시 영향, 그 다음에 펠로시의 대만 방문 확정됐죠. 그래서 펠로시가 뭐 의전 서열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보니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뭐 의전 서열 뭐 3위 이상의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시 대만 방문 그 이슈 때문에 아시아 증시들이 일제히 좀 못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할 경우에는 군사 행동도 뭐 감수하겠다, 군사 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라고 뭐 엄포를 놨는데 미국이 뭐 중국의 그 엄포에 이렇게 좀 쪼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방문 확정을 지은 것 같고요. 앞으로 해당 이슈도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요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제발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겠죠. 안 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 물가가 6.3% 발표가 되었습니다. 2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뭐 단기적인 악재, 그 다음에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좀 이슈로 인해서 그 다음에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좀 거세지면서 오늘 2439포인트를 좀 기록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2400까지는 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8월 한 달간은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긴 한데 9월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월 20일, 21일 이때 9월 달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종목별로 순환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권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달을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를 조금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환율도 오늘 강보합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미중 갈등 우려에 7일 만에 하락 2430선 호퇴. 네, 근데 이게 좀 필요한 모습인 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코스피가
하락 없이 계속 오르면 또 그만큼 상승하는 만큼 또 하락의 폭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할 때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오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대략적인 이슈들은 오늘 대만 관련된 이슈를 좀 언급을 하면서 시황 분석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삼성 SDI 주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최저 지금 7월 4일로 지금 확인이 되죠. 50만 1,000원에서 이제 57만 2천원 오늘 기록하면서 1.89% 하락한 57만 2천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좀 다 수렴하고 있죠. 다 수렴하는 와중에서 지금 121선, 61선을 뚫고 저항선을 뚫고 조금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직 뭐 제가 뭐 내공이 그렇게 깊진 않아서 뭐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62만 3천원이라고 적혀있는 요 고점, 단기 고점 라인까지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이미 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SDI의 뭐 악재가 크게 없는 한은 그래도 여기 단기 고점까지 라인까지는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길래 오늘 좀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하이투자 증권사에서 삼성 SDI 주식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중 가장 안정적인 2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네, 굉장히 좋은 뉴스죠. 네, 그래서 삼성 SDI는 매출액 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4,290억 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달러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부분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전지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점진적인 판가 인상과 함께 젠5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약 30% 증가했고 수익성도 소폭 개선되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부분이 요거 젠5죠. 젠5가 어떤 건지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매출 상승에 기여를 했는지 제가 한번 좀 또 다시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다른 전기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20% 늘리면서 원가는 20% 줄인 것이 특징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 성능을 되게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원가를 줄였다. 가격을 줄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 젠5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에 이른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니켈 함량을 88% 이상으로 늘린 하이니켈 양극 소재 NCA에 있다. 니켈 함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의 출력과 용량을 결정짓는 양극 소재는 여기 앞서 얘기했던 니켈과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망간, 코발트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니켈은 함량이 높을수록 용량이 늘어나는 식이다. 아까 여기 88% 이상 늘렸다고 하니 이제 배터리의 용량을 굉장히 좀 비약적으로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폭발 사고가 굉장히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안정성에 기여하는 소재가 망간과 코발트다. 그 다음에 배터리 출력은 알루미늄이 좌우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니켈 함량을 높인 배터리, 아까 그 용량을 니켈은 용량을 결정짓는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였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났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코발트, 원래는 이제 코발트 소재를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걸 니켈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니켈 함량이 많아지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기술력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력으로 보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성은 기술력으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용량을 늘렸다. 그래서 이 니켈 함량을 그 코발트 대신에 니켈 함량을 높인 게 주요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젠5는 원재료 부담이 적은 부가 가치 상품으로 매출이 늘수록 수익성은 더 개선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삼성 SDI가 중대형 전지 내에서 이제 젠5 비중을 원래는 2분기에서 20% 정도였는데 이제 연말에는 30%까지 높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성 SDI 수익성은 좀 늘어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뭐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전망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죠. 뭐 원가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에 따른 뭐 수요 부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는 이 젠5가 좀 핵심 그 소재로 이제 떠오르면서 좀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제 블로그로 찾아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금일자에 나온 하이투자증권의 그 증권사 리포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 SDI 오늘 좀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들어갈 자리는 저는 아닌데 원래 이런 자리에 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빠져야지 저는 보통 들어가긴 하는데 이 증권사 리포터에 혹해서 이 젠5에 혹해서 오늘 들어갔습니다. 네, 목표가는 63만원으로 단기 목표가를 잡긴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정고점 라인까지는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망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망 드리는 얘기는 중장기적인 내용보다는 8월 한 달 동안에 그 63만원 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8월 내에 이제 오르지 못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비중을 줄일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식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 때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에 나설 생각이고요. 투자 전략은 이제 각자가 세우는 거긴 한데 매일매일 드리는 시황 방송도 좀 참고하시고 저보다는 이제 더 전문가분들 증권계에 이제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도 좀 챙겨보시고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시면서 이제 3분기, 4분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좀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